미리 얘기한 대로 모의고사 얘기를 하려고 해요. 즉 어려울수록 표준 점수는 좀 올라가고요. 내 뒤에 69.47이 있다는 뜻이죠. 이게 전부야. 고1, 고2 모의고사는. 이해되시겠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3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약간 더 심합니다. 고1, 고2 부모님들이 들으셔도 매우 도움이 되고요. 근데 고3 부모님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기본편. 나는 정시까지 가지 않고 수능 최저만 맞춰서 수시로 무조건 끝내겠다 할 때는 내가 지금 현재 수능 최저를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육강탈하잖아. 언젠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3학 6, 7 라인을 막 질러.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3이 되면 산모를 포함하고 최소 3개 이상의 모의고사를 일단은 준비를 하십니다. 자, 제가 미리 좀 3개 모의고사를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드리기 좋게 분석을 해서 띄워주세요. 네, 요렇게. 그러니까 3모, 6모, 9모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조각조각 내셔야 돼. 책에 3개 모의고사를 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 고3 부모님들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분석하냐면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잘 나왔을 때가 89, 가장 못 나왔을 때가 68. 수학은 맥스 값이 90, 그 다음에 민 값이 81이죠.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맥스 값과 민 값, 그 다음에 3개 모의고사의 평균 값을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국어는 맥스가 89.61, 민이 68.13이고 3개 모의고사의 평균이 75.73이에요. 수학은 그런 이유로 86.38, 그 다음에 영어는 평균이 2, 탐구도 지금 그렇게 각각의 평균이 나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거를 합치면 됩니다.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을 합치면 100분위 합. 그 다음에 그걸 나누기 3이에요. 4 하면 안 됩니다. 나누기 3을 했을 때가 100분위 평균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거를 맥스값, 평균값, 민값으로 체크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어떠냐면 평균이 72.48인데 맥스와 민의 편차가 20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편차가 매우 커요. 그러면 이게 20 이상 벌어지면 이 친구가 정시에서 받을 수 있는 성적은 민값보다 아래인데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편차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6 이내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고2 모고 기준으로. 근데 이 편차가 8 이상 벌어지면 이 아이의 맥스 값은 이 아이가 받은 민값보다 잘 나오기는 매우 확률적으로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게 12 이상 벌어져? 그러면 이거는 정시로는 안 되고 반드시 수능 최저가 없는 것으로 안정 하향을 잡으셔야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잡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6모, 9모 수능만 보면 그냥 계속 83, 87, 얘 뭐 88, 뭐 79 이러네? 아, 얘가 계속 비슷하게 나오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독립적으로 국어를 따로, 수학을 따로, 탐구를 따로 해서 이렇게 맥스값하고 민값을 나오면 똑같이 계속 뭐 87, 88을 하더라도 편차가 2, 3 이내인 친구들도 있고 이게 편차가 8, 9 이내로 벌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지 않고 이 아이가 수능으로는 이 정도는 갈 거야. 내가 보고 싶은 성적. 이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정말 의미가 없다. 요거 되게 중요한 팁인데 제가 방출해 드리는 거예요. 요 필터링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100분위 평균 구해서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로 본다고 하면 아마도 2합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2합 기준으로 민값 2합 6 또는 조금 떨어지면 2합 7, 8. 그러니까 요 선이 이 친구가 맞출 수 있는 수능 최저의 적정선이고 3합 6, 7, 8 라인을 맞출 거라고 기대하고 전략을 짜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 거고요. 올해는 수시 정시를 하는 인원이 10%가 늘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면서 불안해 하시는 게 올해 원서를 쓰셔야 되는 황금돼지띠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고3 산모의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올해 수능의 인원이 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사탐런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6학년도 고3 3월 모의고사의 응시자 수는 과목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는데요. 최대치는 일단 35만 1,454명이 올해 3월 모의고사의 고3 재학생 응시자 수입니다. 2025학년도 작년이죠. 32만 1,493명이 받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로 볼 때 3만 명 정도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올해 수능은 기본적으로 재학생이 조금 늘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재수생은 조금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조금 예측하기는 어렵진 않아서 그냥 말로만 하자면 응시 인원 기준으로 2023 학년도까지 재수생의 실제 응시 인원은 12만 명에서 13만 명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이게 2024 학년도에 15만 7천 명으로 갑자기 팍 튀었어요. 그리고 올해 2025 학년도, 작년이죠. 2025 학년도는 16만 명이 맞습니다. 그 정도가 작년에 본 인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는 올해도 재수생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의대 직원이 됐다고 재수생이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에요. 15만 7천에서 16만 명 된 거니까 3천 명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 요즘에 재수나 삼수까지는 조금 더 그냥 만만하게 하는 경향성의 흐름이야. 그러니까 이게 학고반 수가 조금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아마 올해도 16만 명 정도는 볼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숫자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2024 학년도 6월 모의고사의 응시 인원이 37만 9,396명이었고요. 2024 학년도 9월 모의고사가 37만 2,573명이었어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44만 3,090명이 실제 응시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작년 2025 학년도를 보면 6월 모의고사 때 39만 603명이 국어를 실제 응시했고요. 9월 모의고사 때는 38만 4,362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는 국어가 46만 1,252명이 응시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제가 이 숫자를 왜 불러드렸을까? 굳이 불러주지 않고 결론만 얘기해도 되는데 6월, 9월에 등급에 잡히지 않는 인원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재수생의 패턴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6, 9월에 대부분 재수생이 늘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때 버티면 잘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재수의 트렌드는 워낙 많이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실제 응시하지 않고 자기가 혼자 다운로드 받고 시간대에서 재보는 등급으로 또는 통계 자료로 들어오지 않는 인원이 괴리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제가 한참 수능할 때는 그게 한 15,000명에서 25,000명 사이 항상 있었어요. 그 정도는. 근데 이게 3만 명, 4만 명, 5만 명 늘어나더니 작년에는 드디어 7만 명의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재수생하고 버텼는데도 잘했는데 야 재수생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긴장감을 놓치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골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끝까지 긴장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사탐론에 대해서는 솔직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작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024 대비 2025 학년도에 미적을 보면서 사탐 하나나 두 개를 응시한 인원이 4만 6천 명이 늘었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일단 나온 정보입니다. 확실하게 작년에는 사탐런이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회문화가 2024 수능 때 12만 1,662명에서 16만 4,456명으로 늘었고요. 생윤의 경우는 13만 7,268명에서 15만 7,93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과가 런했다라고 보이는 것이 조금 의미 있게 보는 게 세계지리.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대략 5천 명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지리 3만 1,000명에서 3만 4천 명, 정치화법이 2만 4천 명에서 2만 9천 명 정도 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과탐의 인원은 물화생지원이 다 감소했습니다. 물원의 경우는 6만 3천 명대에서 5만 8천 명, 그 다음에 생원은 14만 7천 명에서 12만 9천 명, 지원의 경우는 15만 6천 명에서 14만 2천 명, 화원은 5만 8천 명에서 4만 4천 명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원은 확실하게 고인물 현상이 작년에 드러났고 물화생도 다 인원 자체가 조금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사문, 생윤, 그 다음에 나 생윤에 비문학 독해 능력은 좀 자신 없는데 하는 친구들이 두 과목을 모두 다 옮길 경우는 사문하고 세계지리 또는 사문하고 정법 이렇게 두 개를 옮긴 친구들도 꽤 있었다는 뜻입니다. 런을 한 과목만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산모를 보면서 되게 걱정스러운 게 총 사회탐구의 인원 증가분이 전년도 35만 492명에서 올해는 44만 9,468명이 사탐을 응시했어요. 총 9만 8,976명이 증가한 거고요. 반면에 과탐은 총 3만 8,979명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사탐은 9과목이 모두 다 늘었어요. 가장 많이 는 게 생윤하고 사문이기는 하고 윤사 6,000명대, 한국지리 또 5,000명대, 세계지리가 7,700명 정도가 증가했어요. 이게 어마무지한 거예요. 이제는 사탐런은 현상이 아니에요. 사탐런을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에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야 꼭 사탐을 해야겠니? 너 사탐이 쉬워 보이냐? 제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 정도로 늘어나 버리면 정시로 메디컬을 쓰거나 수능 최저로 미적이나 과탐을 지정한 메디컬 계열이 아니고서는 내가 좀 더 유리한 과목을 가야 되는 거죠. 아, 내가 과탐인데 사탐으로 갈까가 아니라 사탐 9과목과 과탐 8과목을 다 열어두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 정도로 보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일단 기본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올해 생윤이나 윤사를 하는 건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비문학, 특히 인문 지문이 매우 내가 쉬워요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사탐런 결정 시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 과목 정도 옮기시는 거면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옮기셔도 되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뭐 내신하고 생기부 해야 되는데 내가 주전형이 확실하게 정시가 아닌 이상에서는 지금 옮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수능 최저로 1, 2를 맞추거나 하는 거는 그냥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가셔도 되고 과탐 하나, 사탐 하나 정도를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1학기 기말고사 전까지는 그 과탐 하나 정도만 좀 잘 마무리해두고 사탐 하나는 그냥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여름방학이라고 하면 안 돼.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생기부 마무리하는 그 시기에 2주 동안 그 기본적인 거 해놓고 움직이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만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3회차 노필터리 라이브의 메인 내용은 좀 끝내려고 합니다. 도움되셨어요? 귀에 쏙쏙 박히기는 했지만 어렵지. 제가 보기엔 그냥 2번 정도만 더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최소한 정보는 공평해야 하잖아요. 그 공평한 상황에서, 공정한 상황에서 그걸 갖고 어떻게 하느냐가 돼야지 정부의 비대칭성이 저는 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다 같이 듣고 다 같이 준비하고 거기서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바래요. 매 회차 준비하면서 올해 이번 거는 저도 조금 어느 선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까를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아셔도 기본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4회차 주제 어떻게 정할지는 우리 후기, 댓글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남기시면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좀 녹여서 다음 라이브를 할 수 있게 되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